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정이라고 하고요. 와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그림을 한 지는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한지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한지로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턱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다 어떻게 예전에 했던 게 연결고리가 돼서 오늘의 작업이 이르게 됐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됐고. 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 오일 페인팅 작업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워터루 대학의 파인아트에 들어가서 처음에 뭘 그려야 될지 몰라서 저 자신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렸던 자화상이랑 그리고 제가 먹는 사람을 주제로 한동안 인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살면서 어렸을 때 죽음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밥을 먹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이렇게 필름처럼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삶과 죽음의 그런 괴리, 그 경계, 그게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살면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을 때 그,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자 이런 작품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저만의 바디 오브 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저의 주제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왜 사는지 왜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다닐 때 작업실인데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제스처 드로잉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침대보에 사람들을 겹쳐 그리면서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율동 위주로 무브먼트를 살려서 드로잉 작업도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제 작업실인데 그 항상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뭔가를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사람들 드로잉을 많이 하고 또 표현에 대한 거를 막 생각해 보니까 누드 드로잉한 이 베드 싯을 가지고 또 퍼포먼스를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이민 와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친구가 취미로 동양화를 한국에서 배웠었는데 이민 오면서 화선지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사를 또 가야 되니까 저에게 화선지를 엄청 많이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 그때 생각한 게,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역만리까지 오면서 이 화선지까지 끌고 왔을까? 그런 정을 하게 되면서 또 이 화선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포 같은 건데 저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이 많은 화선지를 처치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화선지가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좀 붙여보기도 하고 또 드로잉을 화선지에 해서 또 이렇게 겹쳐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제가 그 침대보에다가 겹쳐서 드로잉을 했었는데 화선지에는 밑이 비치니까 여러 드로잉을 해서 겹쳐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해봤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다 이제 화선지를 써야 돼서 화선지를 세 겹을 다 붙였어요. 되게 얇으니까 세 겹을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민자로 살면서 계속 영어 단어를 찾은 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한 10번씩 찾더라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게 꼭 저의 이제 이민 생활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에는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계속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화선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몇 겹씩 붙이고 그렇게 하고 또 드로잉도 계속 해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 아트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비디오를 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화선지를 또 이용해서 뭔가 비디오를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실물 사이즈의 종이배를 만든 거죠, 화선지로. 화선지를 다 붙여서 접어서 이제 이게 저희 동네 캠브리지를 흐르고 있는 그랜드 리버라는 강인데 여기서 띄우는 거를 이제 필름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화선지를 어떻게 쓸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제 이 표현 방법은 화선지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페인팅이나 이거나 똑같이 저에 대한 뭐라 그러지? 성찰?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거를 계속 작품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선지로 또 제가 이제 가방을 만들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애기 엄마고 또 학교에서는 매추얼 스튜던트라서 애들 다 어린애들 틈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차에 막 가방이 바리바리 있는 거예요. 책가방, 또 일하러 갈 때 가방, 또 애 라이드 다닐 때 들고 가야 될 가방. 그런 가방을 하루에 막 세네 개씩 들고 나오는 제 모습을 제 작품에다가 표현을 해서 가방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졸업 작품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 설치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벽에다가 픽셀처럼 가방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제가 그랜리버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쏘는 걸로 해서 이제 졸업 작품을 했고요. 그냥 졸업하자마자 어디다 제가 그냥 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그래가지고 위니펙 누에블랑시에 냈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공식적인 전시를 학교 밖에서 해보게 됐던 게 이 작품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숙제만 내서 7년 만에 제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다 정리하게 되고, 막 집에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팬데믹도 왔어요. 근데 정말 작업을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졸업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무작정 그냥 작업실을 얻었어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작업실을 얻어서 그래서 작업실을 갔는데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딱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작업실 그냥 출퇴근을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하루에 뭔가 한 가지의 흔적만 만들자 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드로잉을 했어요. 뭐든지. 잡지가 보이면 잡지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를 좀 이렇게 뭐 뭔가 기한을 두고 뭔가 작품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모전을 하나씩 골라서 공모전에 내야겠다 해서 했던 이게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캠브리지 갤러리에서 아트 갤러리에서 파이버라는 주제로 2년에 한 번 이제 주리드 쇼를 하는데요. 거기 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작업인데 이때 제가 화선지도 계속 했지만 또 침대보에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볼을 잘기잘기 찢어서 제가 이거를 카페트처럼 만든 작품인데 이거는 그때 제가 그 세월호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 만든 작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자고 내가 지내는 이 침대볼을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찢어서 카펫을 만든 이유는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어, 전시할 때는 바닥에 깔고 그 마지막 끝에 벽에 이제 세월호 그 기사를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밟고 지나가서 그 기사를 읽는 그런 식으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왜 그 한국에서 상여 나갈 때 보면 흰색으로 막 장식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찢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화선지도 이렇게 한번 찢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여기서 이제 문득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한번 해본 게 그 다음에 이제 엉망이죠. 이때는 풀칠이 막 먹이 막 스며들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때는 풀칠도 다 뜨고 잘 안 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제스처 드로잉을 해서 두 개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겹쳐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낌이 나도록 해보자 해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좀 효과가 좋지 않다. 좀 흔들리는 느낌을 꼭 내가 사람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보는 풍경이 흔들림으로써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풍경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처음 비기닝이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겹쳐니까는 뭔가 3D 같이 일루전도 있고 깊이감도 느껴지고 율동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확신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선지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로 처음에는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먹으로 하다가 또 다른 색으로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다음 작품 잉크도 이것도 먹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 사뒀던 동양화 물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또 막 풀칠을 하면서 번지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먹이든 이 물감이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말라야지 이게 마른 것 같아도 이틀 있다 칠하면 이게 다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지는 걸 원할 때는 빨리 붙이고 안 그러면 좀 오래 놔뒀다가 풀칠을 하고 이때는 엄청 끊어지더라고요. 이걸 세로로 붙이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안 끊어 먹고 쭉 붙이고. 풀은 밀가루 풀을 써서 화선지는 제가 캔버스에도 붙이고 우드 패널에도 붙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피그먼트 파우더 석재를 좀 섞어서 아크릴 물감에 개서 했더니 색깔이 더 선명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어떤 색을 어떤 물감으로 해야 될지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화선지로 한 거라 이거는 한국 한지인데, 한지는 제일 얇은 한지를 쓰거든요. 순지인가? 그거를 쓰는데, 아주 얇으니까 밑에가 더 잘 비치고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새는 이 한지로만 작업을 해요. 전에는 화선지도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색을 다 넣어서 아예 한지의 색을 다 그라데이션으로 칠한 후에 거기에 다시 또 나뭇잎을 그려서 그렇게 해서 잘라서 겹친 요새 작품이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다 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룹전 했을 때 그 그룹전 한 작품이 어떻게 어느 회사에 팔려서 이 옆에 설치한 모습인데, 네네, 네, 전시도 하고, 이것도 작년 겨울에 프로펠러 갤러리에서 주리드 쇼에 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제가 아웃도어 쇼 2년 전에 했을 때 아웃도어 쇼고, 그 옆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이번 올해 했던 그 작품들이고요. 이것도 주리드 쇼 겨울에 냈던 거랑 그 옆은 옥빌에서 했던 전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올 여름 계획은 온타리오 아트 컨실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그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지 만드는 데도 가보고 또 여기 김선영 작가님이랑 유정우 작가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멘토십 제가 받기로 했어요. 네. 그게 올해는 저의 계획입니다. 힘든 부분은 제가 이제 스케치로는 그래도 대충의 컴포지션을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을 한 후에 이걸 잘라서 붙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사실 다 붙여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기대했던 결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더 멋있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다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 하고 났을 때 어쩔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으니까 그럴 때 좀 힘들고. 항상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만큼 가면 내가 너무 딱 만족스러울 것 같다 이랬는데 제가 몇 번의 이런 전시와 몇 번의 이제 성취를 한 이후에 생각한 거는 모든 게 항상 원점인 것 같아요. 항상 다시 제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큰 그런 거대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과정을 즐기는 거 그게 저의 그냥 과정을 즐기는 수밖에 그런 마인드셋을 갖지 않으면 너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